안녕하세요, 레드필 코리아님. 사실 고민이라는 게 연애 상담이라 이게 메일까지 써서 보내야 되나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 민망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한번 봅시다. 질문자분이 되게 심플하게 질문했어요. 30대인데 4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대요. 질문자분이 소홀한 면이 있어서 지금도 후회가 되는데 환승 이별을 당한 상태래요. 이별은 항상 힘들고 시간이 지나면 약이란 걸 알고 있지만 이번 이별은 너무 심적으로 고통스럽고 일에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제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신 게 12월 30일입니다. 12월 30일이면 크리스마스 5일 후인데 참 마음이 아프네요. 나이도 있는데 저 스스로 이러고 있다는 게 한심하다. 내가 하는 일이나 자기 개발을 통해 극복해야 할 것을 알지만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놓은 느낌이다. 이별 당한 후에 2달 가까이 흐르는 동안 중간중간 여자친구가 저를 못 잊겠다며 잠깐 2번 다시 만났지만 다시 권태감을 느낀다며 흐지부지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제가 마음을 다잡고 아예 끊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빨리 마음을 추스리고 싶은데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겠습니다. 잠은 물론이고 식욕도 없고 삶의 의미가 없어진 느낌입니다. 생각보다 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는 걸 이번에 깨닫게 됐고요. 끝없이 가라앉는 우울감에 하루 종일 지쳐 있습니다. 이런 뻔하고 흥미없는 남의 연애 사람 여쭙기 민망하지만 혹시나 저 같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119가 아니어가지고 지금 이제 3달이 지났는데 12월 30일이 보내셨군요. 3달 지났는데 지금쯤 어떠신가요? 이 질문자분이 보내준 사연 이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관련돼 있어서 롤로타마 씨의 블로그 중에는 이 블로그가 가장 도움이 될 거예요. 디톡스란 블로그입니다. 2012년 5월에 롤로타마 씨가 작성을 했군요. 2012년이면은 그래서 제가 이거 뭐 내용이 별로 어려운 건 아니어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거고 그냥 전반적인 내용만 제가 알려드리면은 결론적으로 이 블로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 디톡스잖아요. 디톡스가 뭡니까? 이제 해독을 하는 건데 그래서 롤러타마 씨는 이거를 이 이별, 이 그리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모종의 마약을 극복하는 과정이랑 비슷하게 봐요. 그래서 이 글들 내용 보면은 우리가 연애를 할 때 뭐 이런저런 호르몬들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를 기분 좋게 해주고 그리고 그 호르몬들이 보상을 한단 말이에요. 내 여자친구랑 사랑하고 끌어안고 애정 표현하고 사랑을 돌려받고 그래서 물랑루즈라는 그 작품 보면은 물랑루즈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일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돌려받는 일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이런 우리 어떤 그런 호르몬적인 그런 쾌락과 만족을 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내용 보면은 뒤에 나와 있지만 자 이별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뭐와 비슷하냐면은 마약성을 낮추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즉 여러분이 이별을 극복하는 과정은 여러분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이 리워드 프로세스, 보상 과정을 즉 보상 프로세스를 다시 자극을 한다. 그래서 질문자분이 지금 여자친구와 이별을 하고 이런 고통을 겪는 이유가 지금까지 질문자 내가 이렇게 여자친구한테 많은 의존을 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그런 보상 심리도 있고요. 또 어떤 심리적인 것도 있어요. 질문자분은 거의 지금 뭐 주식 투자를 날려먹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은 질문자분이 단순히 지금까지 여자친구가 했던 금전적 투자보다 더 중요한 투자가 뭐예요? 감정적인 투자란 말이에요. 여기 아마 내용 보면은 그 인베스트먼트란 표현이 나올 텐데 어딘가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네요. 저도 이거 읽은 지 오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그 롤로타마시 말대로 스핀 플레이트를 했는데 스핀 플레이트라니까 더 막 좌절되고 더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내가 스핀 플레이트란 게 더 이걸 안 좋게 만들었다. 내가 새로운 여자들이랑 데이트를 할 때마다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이 상기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로타마 씨도 그렇고 백업 옵션을 많이 준비하는 걸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스핀 플레이트가 저거를 극복하는 게 어렵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여러분들. 저한테 이제 메일로 보내시는 분들 보면 제가 무슨 인상을 받냐면은 여자는 많이 안 만나봤는데 먼저 하이퍼거미라는 본능을 접해가지고 여자가 좀만 마음에 안 들면은 바로 하이퍼거미 본능을 작동해가지고 남자를 떠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자든 남자든 대부분의 남녀는 최고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뭘 두려워하냐면은 데이팅 마켓, 그러니까 연애 시장으로 돌아가는 걸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에 붙어 있으려고 해요. 즉 지금 여자친구가 완벽히 마음에 들지 않고 내 프레임이 완벽히 들어온 것 같지도 않고 제일 예쁘지도 않은데 뭐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솔직히 내가 마음이 있지도 않은데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상과 다르게 이게 그래서 여성들의 하이퍼거미 본능 눈치가 힘든 게 여러분의 상상과 다르게
여자들이 자신의 하이퍼거미 필터에서 남자가 기대에 충족이 되지 않는다 해도 은근 오래 붙을 수도 있는 게 그 연애 시장으로서 연애 시장으로 돌아가는 게 두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여자가 좀 더 돌아가는 게 쉽겠죠. 여자는 뭐 남자 꼬시는 거 쉬우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접시 돌리기를 하면은 더 악화되는 이런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그런 블루필적인 망상에서 벗어나고 여자에 대한 잘못된 기대, 잘못 설정된 기대에서 벗어나면은 그걸 수정하고 그리고 감정적 투자를 조절하는 법을 배운다면은 훨씬 더 자유롭죠. 그것으로부터. 어. 뭐 마지막에 뭐 베타 리스폰스라고 돼 있는데 특히 이런 블루필 베타적인 것에 오래 노출된 남자들일수록 이런 것에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런 블루필 남성 이런 베타 남들이야말로 여기 보면은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다 이런 표현도 나올 텐데 그러니까 scarcity mindset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풍요롭지 않은 마인드인 거죠. 여자가 워낙 귀하다 보니까 한 여자한테 많은 투자를 하고 오히려 투자를 하면 안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공을 들이면 들일수록 안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을 들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내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공 들이는 게 만사능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데미지가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베타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자와 헤어지는 거를 많이 경험하지도 않았고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 발생되는 이런 바이오케미컬 러쉬 그런 생화학적인 그런 러쉬 이런 질주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익숙하지도 않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이렇게 눌러가지고 뭐 번역해보면은 요즘 이런 거 번역되던데 뭐 대충 여러분이 읽어보면은 뭐 영어가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번역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질문자분이 나이가 많다고 30대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질문자분 정상이에요. 예를 들면은 한국은 되게 마약에 대해서 엄격하죠. 그래서 난 절대로 마약에 중독이 안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단 마약을 먹으면 그 사람 중독이 돼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이제 비흡연자들은 이제 흡연자들이 담배에 중독이 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흡연자들도 흡연을 하게 되면 결국 똑같이 중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호르몬이라는 게 인간이 호르몬에 놓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질문자분이 아무리 나이를 먹고 연애 경험이 많아도요. 저도 작년에 여자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한 달간. 이거는 뭐 알아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네로라 하는 그런 대단한 알파남들도 마찬가지예요. 단 어느 정도 그런 알파적 기질이 강한 남자들과 아닌 남자들이 차이가 있다면은 그 알파적 기질이 강한 남자들은 일단 선택과 집중을 잘하고 그리고 심핑이라고 하죠. 심핑. 여자한테 막 다시 매달리고 이런 거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질문자분이 뭐 이미 지금 다 극복을 했겠지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어쩔 수가 없고요. 그냥 머리로 어쩔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위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막 이 여자한테 먼저 전화하고 싶고 막 손발이 들들들 떨리잖아요. 그때마다 뭔 생각을 해야 하냐면은 난 지금 마약 주사를 다시 맞고 싶어하는 마약 중독자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억누르고 참아야 됩니다. 다시 전화하고 싶고 매달리고 싶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졸라 충동이 어렵단 말이야. 나도 그거 알아요. 남의 말에서 결코 쉽게 이해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고통은요 스스로 그냥 인내를 해야 돼요. 아무도 모르게 막 SNS에 징징거리지 마시고요. 카톡 프로필에 징징거리지 마시고요. 과격한 운동을 한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공격적인 운동.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그런 일을 겪었을 때 군대에서 했던 3km 달리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3km 군대 3km 달리기 전 특급이 나오거든요. 특급이 나왔었구나. 이제 군대가 안 간지 오래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군대에서 특급으로 달려보신 분도 알겠지만 3km 달리기를 특급으로 하려면 엄청 빨리 달려야 돼요. 근데 인간이 열받잖아요. 그럼 엄청 빨리 달려져 쉬지 않고.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공격적인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고. 그래서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논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시간이 2달 가까이 흐르는 동안 중간중간 여자친구가 저를 못 잊겠다며 잠깐 2번 만났지만 다시 권태감을 느낀다며 흐지부지 된 상황이고요. 왜 만났어요? 압니다. 저라도 만났을 것 같아요. 근데 만나지 마십시오 이제 앞으로. 왜냐면은 이 여자는 질문자분과 4년과 연애를 했어요. 30대란 얘기는 질문자분 여자친구가 보통 평균적으로 연하랑 사귀니까 연하라고 칩시다. 보통 평균적으로 뭐 5살 내외로 사귀니까 4살 어린 30세라고 칩시다. 4년 사귀었으면은 질문자분의 여자친구도 나이가 꽤 어느 정도 에피파니 페이지에 다 갔다 치면은 이제 결혼 메리지 메테리얼을 찾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남자와 다르게 여자는 30이 넘어가면은 그 1년 1년의 시간의 흐름이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질문자분 여친은 20대 초반의 연애와 다르게 굉장히 좀 조급한 겁니다. 사람이 문이 닫히고 있어. 막 문이 닫히려고 그래. 모래시계가 막 떨어지려고 그래. 그러면은 사람이 막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거든. 게다가 4년 정도 사귀었으면 이제
몰라요. 저는 1년 이상 사귀어 본 적도 없어가지고 내가 남의 장기 연애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뭐한데, 아마 제 생각에 4년 사귀었으면 뭐 이제 섹슈얼한 감정도 많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좀 질리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질문자분 여자친구는 질문자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면은 나는 얘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얘보다 좀 더 잘난 남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지금이라도 얘를 놓지 않으면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남자는 얘고 내 인생의 최고점은 얘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자분을 놓은 거예요. 물론 그 여자가 그걸 의식적으로 하진 않았겠지. 본능적으로 했겠죠. 무의식적으로. 그런 불안 같은 걸 느꼈겠지. 불만족이나. 여자들은 지들이 불안을 왜 느끼고 지들이 불만족을 왜 느끼는지 몰라요. 그냥 느껴. 그냥 그 느낌에만 집중을 해. 그래서 여자들이 쓴 책 보면은 느낌 무새들이잖아. 느낌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런 거고, 그래서 전 별로 질문자분 여자친구가 질문자분한테 가치 있는 여자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돌아온 거 받아주지 말라고 한 게, 뭐 다른 남자를 맛봤더니 내가 더 낫더라, 아니면 다른 남자를 맛보는데 실패한 거예요. 이런 예를 왜 받아줘요? 그리고 난 이 구도가 되게 엿같지 않아요? 이 관계를 잇고 끊는 주도권이 여자친구한테 있잖아. 질문자분이 만약에 2달 가까이 흐르는 동안 질문자분이 먼저 질문자분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했다면은 여자친구가 오케이 했을까요? 물론 질문자분이 저 2달 가까이 흐르는 동안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안 해서 여자친구가 먼저 연락을 했다면 질문자분은 잘 참은 거예요. 훌륭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저거를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도 한 번은 몰라도 2번이나 그 짓을 한다고? 처음에 한 번은 받아줄지도 모르죠. 4년간 사귄 정이 있으니까. 근데 2번이나 해준다고? 아니, 질문자분이 무슨 마을버스 정류장이에요?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게? 이 여자친구가 열었다 닫았다 언제든지 서랍에서 꺼낼 수 있는 거야? 이미 질문자분의 가치를 깎아먹은 거예요, 저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좆가. 꺼져,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질문자분이 처한 문제의 본질은 질문자분이 지난 4년간 아주 장기간 동안 여자친구한테 많은 감정적 투자를 했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질문자분은 한편으로 얘가 아니면은 다시 연애 시장으로 돌아가기가 두렵다 할 수도 있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월급은 중독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은 거기 중독이 돼서 자기 직장에 있어서 스톡홀름 신드롬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질문자분도 그런 현상인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누가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되게 오래된 베스트셀러 책이 있는데, 그런 심리죠. 이 창고에 치즈가 다 떨어졌는데 새로운 창고를 찾아 나서기가 두려운 건데, 질문자분은 좀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연애 시장에 자기를 내놔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그 연애 시장 자유시장 내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여자랑 이어진 게 낫습니다. 지나간 인연을 자꾸 복귀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앞으로 나갈 길이 없으면 자꾸 뒤를 돌아봐요. 저도 살면서 몇 번 느껴봤어요. 아, 내가 뭔가 막히고 길이 막히고, 그게 여자 문제든 진로든 간에 힘들고 하면은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 내가 뒤를 돌아본 거는 뒤에 있던 그 과거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애초에 나오질 않았겠지. 내가 거기서 이탈하질 않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분은 미지로 나아가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남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질문자분이 겪는 건, 첫 번째, 질문자분이 겪은 현상은 정상이고 이거를 민망해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2번째, 저런 식으로 간보고 지가 주도권 잡고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계약을 했다 해지했다 하는 여자한테는 그냥 꺼지라고 해라. 그리고 3번째, 질문자분은 남자로서 다시 연애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고 시장 가격을 다시 추심을 하고 이런 식의 과정을 직면할 용기가 필요해요. 질문자한테 필요한 거는 전 여친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용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두려워서 자꾸 저런 식으로 과거로 도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보고, 용기라는 거는 뭔가 두려움이 부재된 상황이 아니라 두려운 걸 알면서도 한 발자국씩 걸어 나가는 걸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지금 3달이 지나서 충분히 디톡스가 됐을 것 같은데, 만약에 설마 전 여친과 재회를 했다면은, 글쎄 오래 갈까요? 재회를 했다면은 딱히 건강한 관계가 오래 유지될 것 같진 않은데, 뭐 그것도 나쁜 경험은 아니죠, 인생 살면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